안녕하세요, 주라비TV.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장사를 하고 너무 바빴고요. 저희가 이제 밥차 브랜드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도시락, 덮밥,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지금 매출도 많이 늘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밥차를 지금 평촌 인덕원 쪽에 있으신 분은 안양 쪽에 있으니 한번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선배님들에 대한 50년도, 60년도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얘기를 해줬고요. 계속돼서 이제 선배님이 들어갔던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김정식 선배님이라는 사례입니다. 김정식 선배님은 이제 적십자에 놀러 와서 친구들이랑 이제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적십자 지프 차량이 하나 딱 들어오더니만 서가지고 양복 정장 차림에 입는 사람이 적십자 안으로 들어가고 지프에 있었던 사람이 약간 군인 같았어요. 머리도 짧고 와이셔츠에 이렇게 입었는데 영락없는 군인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프 앞에는 총 거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하는 차예요? 멋진데요? 야, 니네들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애들이야? 중정차예요? 아니면 뭐 군수색차예요? 더 무서운 곳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장 차림에 있는 분이 적십자에서 나오지만 지프차를 보고 손짓을 하면서 지프를 이렇게 오라고 했겠죠. 두 분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로 와봐. 너희들 군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안 갔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있는데 한번 좀 가볼 생각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적사항을 좀 받아가지고 그런 일주일 후에 여기서 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금 2만 원을 줬대요. 그 당시 67년도 2만 원이면 한 2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궁금해하고 와 이거 어디다 쓰지? 좋아가지고 뭐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 지프차 가고 야 여기 어떨 거 아니야? 모르겠다고 수상하다고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김영식 선배님은 가장으로 있으면서 농사일을 했었는데 그 농사일을 마치고 일주일 후에 약속 장소로 나왔는데 그 약속 장소에 있었던 그 정장 차림의 그분이 좋았어. 너 인적 상황에 문제가 없어.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한번 진짜 들어가 볼 생각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이랑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분의 왼쪽 겨드랑이에는 권총이 있었고 카드를 줬답니다. 그 카드에는 1분 이상 취조나 문초를 할 수 없으며 이 신변에 관해서는 땡땡땡땡 부대로 연락 바랍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이 친구들은 5일뿐이 이제 소집이 남지 않아가지고 친구와 이제 오후 늦게 만나가지고 동네 술집에서 신사복 차림의 그분이 이제 2만 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2만 원 가지고 술을 엄청 먹고 있다가 옆에 있던 파출소 방범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파출소 대원에서 이제 증원군이 와가지고 이제 파출소로 잡혀간 거죠. 그 수갑을 찬 채서 진짜 오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하도 맞다 보니까 그 소집 증명서 그 카드를 내밀었더니만 여기를 연락 한 번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30분가량 좀 지나가지고 군용차 한 대가 훅 닥치더니 파출소 앞에서 문을 부서지듯 열고 개국잠도 없는 어수선한 복장을 한 패거리 10명 정도가 들어서더니만 한 명은 권총을 차고 나머지는 몽둥이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 어딨어? 소리를 지르더니 순경과 방범대원을 노리고 그 순경에게 수갑을 풀어주도록 지시하고 그 선배님한테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라고 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몸을 날리더니 옆에 있는 순경과 그 소장들을 옆차기 돌려차기 등등 여러가지 하면서 순간에 전부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어 파출소 직원들에게 몽둥이와 발기질을 사정없이 해서 당초 시비가 발생된 것은 그 세 명의 그 친구들이 객기 어린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는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게 무지막지하게 그 파출소 직원들이 이제 막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해요. 그 상황이 정리되자 언제라도 연락하라며 번갯불 콩복도 달려가면 도와주겠다고 이 말을 남기고 다시 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입대를 했고요. 1967년도 10월부터 1979년 첩보부대 북파 공작 활동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깡패네 깡패. 범죄와의 전쟁 같은데 기관끼리 완전 치고받고 싸우고 1970년대 북파 활동으로 했던 주매호 씨는 사소한 싸움으로 하다가 물색조에 포섭된 경우이다. 1970년대 부산역 앞에 시비를 벌다가 그 장면을 본 군 기관이 물색관에서 포섭됐고요. 3년간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다시 군에 현역을 입대해서 병역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거죠. 북파 공작원 중에 이중으로 이렇게 병역 의무를 마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북파 공작원이 끝난 후에도 군인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보낸 것이 다였고요. 그리고 공작원에서는 부대를 회사라고 말했고 입대를 입사라고 했고 제대를 해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설악개발단 출신 오아무개 씨 선배님은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병무청에 나와 채용을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2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외박이나 외출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제대에서 나와서 보니 공중전화기도 쓸지도 모르고 뭐 택시 잡는 것도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죠.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데 운동을 했다고 특수부대 지원하면 권총도 차고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군번도 계급장도 없고 민간인 신분이었고 집에 왔는데 다시 영장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례도 있었고요. 그 실종 신고도 한 적도 있었고요. 기무부대인 줄 알고 가가지고 했는데 뭐 아닌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2002년도까지 병무청에서 온갖 가만히설로 군대 갈 젊은이들을 꾸디겨 입대시켰습니다. 제가 2001년도 갔거든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장기간에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을 부파공작원에 보낸 적이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엄청 많이 너무 좋아져서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2세들이. 그리고 이들은 이제 현수요원과 달리 또 민수요원도 있었어요. 민수요원은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뽑았거든요. 막 특전사, UDT, 해병대,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뽑았고 일반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들도 많이 뽑아가지고 민수공작팀을 만들어가지고 저 때도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3년인가 근무를 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수팀이었었죠. 민수팀 하태준 씨는 87년도까지 부파공작권 유족 회장을 하셨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첩보 요원이 된 경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공무원 대접도 해주겠다, 보너스가 있다, 뭐 해주겠다 했는데 나왔을 때 아무 혜택도 없었고 돈 한 몇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단돈 700에서 800만 원 받은 게 전부였고요.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예비군 기피자로 처리돼서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2년도까지 달콤한 유혹으로 부파공작원을 끌어들였다. 1968년 창설된 육군 특수부대 설악개발단 훈련병들 증언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는 물색조가 병무청 주변에서 개인 접촉을 위해 포섭되고 해병대 특전사 UT 특수부대를 가려고 해 병무청에 갔다가 포섭된 이들 중에 대다수는 사정의 부파공작원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돈과 취업 미끼를 내세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해군 공군도 육군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해군과 공군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라벨, 장어 좀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